지난 2년여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대규모 공습 전술이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 여파일까요? 지난 4월 13일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 360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무차별 발사하는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이 중 하나는 명중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모든 공격이 요격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 주변국이 관여를 많이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다중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바로 리얼웨폰 제작진의 큰 힘이 됩니다. 4월 초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죠. 그러자 이란은 이에 따른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 다 합쳐서 한 수백 기 정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드론이 지나가는 공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방어하며 이란의 공격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란이 날린 것 중 약 3분의 2가 순항 미사일과 드론이었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약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지나가기도 전에 대다수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요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로 향하는 드론들 중 미군 항공기가 요격한 것만 해도 한 70여 발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와 카니 두 구축함은 SM-3 미사일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한 4발에서 6발 정도를 파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라크에 주둔한 미 육군의 패트리엇 포대도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공군도 전투기를 출동시켜 상당수의 드론 및 순항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활약이 있긴 했지만 이란이 발사 미사일과 드론 중 상당수가 또 발사 후 도중에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하는 등 불량품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날린 것들 중 절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중도 하차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쨌든 단시간에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격되지 않은 미사일들과 드론이 이스라엘 영국까지 진입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진가를 발휘해서 화제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방공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좁은 영토 안에 많은 방공 자산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지만 항공기부터 드론,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다중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방공망을 구성하는 자산 대다수가 이스라엘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격 고도에 따라 아래에서부터 아이언돔, 파이더, 다윗의 돌팔매, 에로2, 에로3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언돔부터 살펴보면 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이 발사하는 로켓탄을 요격하는 데 사용됐고요. 이론상 사거리는 최대 70km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거리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다량의 표적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기 한 대에 약 20발의 미사일을 장착하고요. 로켓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드론, 유인항공기 요격도 가능한데 다만 현실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게 아이언돔은 해상형인 C돔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4월 8일에 이스라엘 해군은 자국의 사르 6급 콜벳에 탑재해서 이 C돔으로 해상에서 드론을 격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 위에는 이동식 중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스파이더가 있는데요. 이 스파이더는 이스라엘이 최근 독자 개발한 방공 무기로 주로 중저고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요격을 하고요. 최대 사거리가 약 100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360도 전방위 전천후 탐정 요격이 가능하고 15m 고도에서 16km 고도 사이에 있는 적을 발견해서 5초 안에 즉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파이더와 함께 중고도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한 다윗의 돌팔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존에 운용되는 패트리엇 팩2를 대체하는 무기로 약 25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레이더 시커와 적외선 시커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그 윗단계의 방공망인 에로에 비하면은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고도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은 미군의 패트리엇보다 더 발달된 에로2와 에로3로 방어하는데요. 이 두 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로 만들어졌고 2단으로 구성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로2형의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약 150km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더해서
도달고도 약 100km, 최대 비행거리 2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로 3형까지 개발했고 2017년부터 실전 운용 중입니다. 참고로 이 에로 시리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그린파인 탄도탄 탐지 레이더의 경우 우리나라도 탄도탄 탐지용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 시리즈 중 에로 2형은 2017년에 시리아의 S-200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한 것이 첫 번째 실전 사례였고요. 작년 10월에도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에로2로 요격했습니다. 그때 당시 에로3도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하지만 이게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접근하는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알려지지 않아서 묘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양한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뛰어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공 데이터 네트워크인데요. 각종 탐지 센서와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실제 방공 자산들이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그 덕분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가장 빨리 탐지해서 최선의 유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도 아마 이 부분 역시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방공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우리도 지금의 네트워크를 더 개량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